결혼 3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의 명의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소득공제가 많이 된다고 해서 저는 제 체크카드를 쓰고 있고 생활비 담당인 아내는 아내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낀다고 아껴 쓰는데 연말 되니까 이게 또 지갑이 열리긴 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그 뭐 윈터 페스타다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막 난리잖아. 여기저기 난리지, 막 난리야. 세일하고 장난 아니야. 우리 올 한해 열심히 했잖아. 좋은 겨울옷 하나만 사자. 그래 가보자. 렛츠고. 아 여보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지? 프라이즈 태그가 52만 원? 좀 센데? 세다니 자기야, 이거 원래 100만 원짜리야. 지금 세일하는 거잖아. 반값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 쓰는 게 아니라 50을 버는 거지. 그치? 이거 지금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그 맞나? 쓰면 50만 원 쓰는 거 안 쓰면 아끼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야? 뭐라는 거야? 뭐라고? 그래 50만 원 아끼는 거야. 좋아. 그러니까 겨울옷이 좀 없긴 해. 근데 저 50만 원짜리 말고 옆에 20만 원짜리로 좀 이쁜 거 같아. 아 여보 무슨 소리야. 내 눈이 벌써 50만 원짜리 봐버렸잖아. 그럼 그냥 끝난 거야. 저게 내가 눈에 차겠어? 아이 봐봐, 이게 디테일도 다르고 봐봐, 이거 비싼 이유가 캐시미어래. 얼마나 따뜻하겠어. 그래 뭐 장모님도 캐시미어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두 개 사. 올 한해 우리 아껴 썼으니까 사자. 그래? 그냥 사. 그래? 어차피 뭐 신용카드 그 공제 그거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도까지는 써야 돼. 맞아. 여보 그 맨날 춥다고 그 덜덜 떨고 막 그렇게 다니지 말고 굿다운으로 좋은 거 하나 사자. 그 솜털 그 90% 이거 어때 여보? 다 사. 오늘 뭐 좀 싸게 사는 거니까 공제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긁어. 우리한테 13월에 월급이 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공제 받은 게 별로 없어요. 분명 신용카드 공제가 많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태 잘못 알아도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연말정산 잘해서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 카드 잘 쓰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저게 연말에 내가 가만히 있어봐. 이 카드 사용액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있죠. 요거 좀 사도 되겠지 하고 갔는데 마침 세일을 해. 그럼 막 70% 심지어는 80% 세일을 하면 와, 내가 한 20%만 내면 되고 막 80% 버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그거 안 쓰면 100% 내가 그냥 안 쓴 건데. 이게 꼭 그렇다고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연말에 왜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신발 하나 사러 갔다가 하나 산 거 맞아요? 2개 샀어요. 그거 왜냐면 할인 왜 하겠어? 1년 동안 할인하더라고. 1년 동안 안 팔렸으니까 마지막에. 아니 예쁘던데? 그래서 저는 이거 할인할 때 사야지. 그럼요. 언젠가 필요할 거야 하면서 제가 하나를 더 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심리를 이용한 할인인가 봐요. 그럼 뭐 이뻐서 산 것도 맞긴 한데 결국은 이제 12월쯤 되면 이제 공제 받으려고 산 건데 결국은 쓴 만큼 내게 됐다. 이게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쇼핑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화하게지는 것 같네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게 이제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징수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일부를 돌려받거나 혹은 덜 냈다면 이제 내게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엔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에서 인적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연금보험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조세특례법에 따라서 소득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세특례법에 따른 소득 공제 항목에 주택저축,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카드 사용 금액이 공제가 되긴 되는데 100만 원을 썼다고 해서 100만 원을 다 공제해 준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득 공제는 말 그대로 이제 소득에서 이게 빼준다라는 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1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는 5천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고 그 소득을 4,900만 원으로 보고 거기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소득 1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 또 하나 감안하셔야 될 게 각자에 따라 소득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또 달라지게 되는데 소득세율이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00만 원을 만약에 소득에서 빼준다고 하면 6%를 적용하면 6만 원에서 45%를 적용하면 최대 45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그 소득세율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버느냐 여기에 따라서 연동된다는 거군요. 네,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는 기본적으로 누진 구조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벌면 세율은 더 높아지게 되고 적게 벌수록 세율은 낮아진다라는 거죠. 1년간 지급받은 급여에서 신용카드 공제 등 이런저런 공제를 받게 될 걸 아마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신용카드를 또 너무 적게 쓰는 분들은 이런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많이 써야 깎아준다라는 건데 방금 적게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적게라는 기준이 좀 모호해요. 카드를 대체 좀 얼마나 많이 써야 이게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된다는 거죠? 네, 아까 이제 급여로 공제 기준을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총 급여의 일정 부분을 넘게 써야 이제 공제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써야 될까요? 뭐 이게 쓰는 만큼 나라에서 준다고 하니까 근데 좀 보통 적지도 않을 거고 많지도 않을 거고 네. 반타작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반은 써야 되나? 한 50%? 너무 쓰지 않나? 그럼? 그 너무 많이 쓰는 그 정도 해야지 어떻게 최대한 모아요? 해주는 거 아닌가? 네. 반은 아니고요. 딱 4분의 1. 4분의 1? 네. 25%? 네, 25%. 아. 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써야 된다. 바꿔 말하면 총 급여의 25% 이내로 만약에 쓴 사람은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4천만 원이라고 본다면 4천만 원에 이제 25%는 네.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4천에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내 카드로 아무리 딱 1,000만 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공제가 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매달 100만 원 가까이 카드를 써도 그로 인한 공제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부가 공제 받으려고 아울렛에서 그렇게 많이 긁었었네. 마지막에 와가지고 총급여의 25%라는 거는 이 부부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연봉이 4천만 원이면 어쨌든 1,000만 원 이상 돈을 써야 그 뒤에 그렇죠. 것들이 공제가 되는 액수다. 네. 근데 어떤 분은 1,100만 원을 썼고 어떤 분은 2천만 원 썼다. 그럼 공제되는 게 또 달라지잖아요. 네,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1,100만 원을 쓰면 1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깎아주는 그런 개념인데 다 100만 원을 깎아주는 건 아니고요. 오. 예를 들어서 15%를 곱한 금액이 바로 소득공제에 들어가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1,100만 원을 썼다면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한 15%인 15만 원을 이제 소득에서 빼주는 거고 만약 2천만 원 썼다. 그럼 이제 1,000만 원을 초과해서 썼죠. 1,000만 원의 15%인 150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많이 쓰면 네. 공제가 되는 건 맞긴 맞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왜 돌려받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공제를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최대 한도가 한도가 있구나. 한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도가 있구나. 우리 카드 쓸 때 한도 있잖아요. 공제에도 한도가 있구나. 네,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 원 카드를 긁었어요. 근데 공제가 되는 금액은 한도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건 역시도 이제 총 급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거는 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아무리 카드를 많이 써도 300만 원까지만 그리고 급여 7천만 원을 그 초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건 25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디에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추가 공제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부는 40%, 도서 공연 사용이나 직불카드, 체크카드인데요.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등을 추가로 또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역시 추가 공제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200만 원, 300만 원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공제까지 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봐야 이제 기본 공제에다가 추가 공제까지 더한 금액 45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만 이제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로 10억 원을 긁으나 1억 원을 긁으나 뭐 공제받는 건 똑같다는 거네요. 네. 이래서 이제 왜 못 돌려받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도 체크카드를 같이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체크카드 썼을 때 얼마가 공제된다고 그러셨죠? 네. 체크카드도 이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액은 더 큽니다.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15%를 공제해주지만 체크카드는 이제 30%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급여 4천만 원인 사람이 체크카드를 만약에 1,100만 원을 썼다라고 보면 초과분 1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30%를 공제를 해주는 거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게 공제가 더 많이 되네요. 그럼 이분들 신용카드 쓸 게 아니라 체크카드를 썼으면
더 많이 공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출 계획을 연초에 세워야 하는 거라고들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걸 미리 짜놔야 내가 어디서 받을 수 있을지를 나누고 좀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부의 소득과 카드 사용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좀 알아보죠. 네,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부의 소득부터 좀 알아볼게요. 남편 월 소득 400만 원, 아내는 28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은 2,500만 원이고요.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 체크카드로 연간 1,000만 원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맞벌이 가정으로 보이는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간 사용액이 한 3,500만 원 정도 되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네. 네. 이 부부도 보면 나름 연말정산을 위해서 신경을 좀 쓰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돈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의 체크카드를 이제 사용한 거고 아내분은 이제 생활비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이제 신용카드를 쓴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공제가 전혀 없다라고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소득이면 해주는 공제,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을 해보면요. 남편의 근로소득 금액은 3,585만 원이 되겠고요. 아내의 근로소득 금액은 2,331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남편이 연봉은 4,800만 원이지만 이제 공제를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공제를 받기 때문에 3,585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봉이 아내는 이제 3,500만 원이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공제를 받아서 2,331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율 구간을 보면 두 사람의 과세 대상 금액은 똑같이 5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5% 구간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적용되는 세율이 똑같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명의를 카드로 쓰건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이게 세율이 같기는 하지만 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어느 한쪽의 카드로 몰아쓰게 되면 이제 유리해지는데요. 그래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누구의 카드 진짜요? 써야 될까요? 전 보통 이제 카드 대신 쓰고 싶으면 엄카. 엄마 카드. 아이, 엄카라뇨. 엄마 최고예요. 다 긁혀요. 아이, 너무 속마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엄마 카드 쓰고 다닐 때가 좀 많이 마음 편했어서. 마음 편하긴 저도 했죠.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일단 쓸 수 있는 카드는 저는 제 거밖에 없으니까 결혼 안 해서 그런지 혹시 두 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저 또 결혼했는데 저도 제 카드, 그래요? 네, 제 개인 카드 쓰거든요. 저도 제 카드죠. 저희는 또 저희 집사람이 전업주부니까 네. 저는 제 카드. 두 분이 돈을 잘 버시나 봐요. 저는 못 벌 때 엄카 썼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신혼부부들 보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남자 카드, 뭐 남편 카드 이렇게 쓰거든요.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잘 생각해 보면 힌트를 드릴게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급여가 많은 사람이 유리할까, 적은 사람이 유리할까 이부터 따져봐야죠. 야,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250만 원,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이상 써야 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그럼 적게 버는 사람이 훨씬 더 좋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 쪽으로 카드를 일단은 몰아 쓰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적은 되고요. 사람 쪽으로. 이제 이 부부의 사례를 놓고 보면 아내 쪽으로 쓰면 이제 연봉 3,360만 원에 25%, 840만 원만 초과해서 쓰면 되지만 네. 남편 쪽으로 쓰게 된다면 아까 연봉 4,8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25%인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써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댁은 잘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내 명의 신용카드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는 계시긴 한데 제대로 알지는 못한다고 보는 게 보시면 이제 아내는 연봉의 25%인 840만 원을 초과해서 카드를 썼죠. 네. 썼어요. 네. 사용 금액이 보니까 2,500만 원이에요. 그럼 초과분 1,660만 원에서 공제를 해준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초과분에서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를 만약에 공제한다라고 본다면 249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대 한도 300만 원인데 300만 원에 최대 한도를 못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진짜 그러네요. 최대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249만 원만 공제를 받는 거죠. 네, 그렇죠. 남편분의 경우에도 보면요. 이제 용돈과 뭐 기타 이것저것 해서 체크카드로 1,000만 원 정도를 쓰고 계시잖아요. 연봉이 4,800만 원인데 이제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써야 공제가 되니까 초과해서 쓰려면 1,200만 원을 넘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을 쓰고 계시니까 공제가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죠. 아까 그거 구스다운 그거 4개는 더 샀어야 되는 건데. 근데 쓸 거는 다 썼는데 공제는 못 받고 있는 이 부부의 현실인데 그렇다고 돈을 더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1,200만 원까지 써야 되는데 근데 아깝잖아요. 아내 쪽으로 좀 더 몰아서 썼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네. 자, 근데 하여간 카드 값이 연 3,500만 원이면 적은 건 아닌데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네. 해볼까요? 네. 네. 자, 우선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아내의 명의의 카드를 먼저 써야 되겠죠. 공제 기준이 되는 소득의 25%를 일단은 채울 때까지는 불리한 것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공제가 적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먼저 25%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 명의 신용카드로 840만 원을 쓰고 아내 명의의 체크카드 1,000만 원을 쓴다면 카드 사용액 1,840만 원이 되죠. 여기서 공제 기준이 되는 소득의 25% 840만 원입니다. 이제 요걸 빼면 초과분 1,000만 원이 1,000만 원. 나오고요. 초과분은 이제 전부 체크카드를 쓴 것으로 계산이 돼서 체크카드 1,000만 원의 30%인 30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거죠. 카드로 300만 원이면 최대 한도로 공제 받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네. 이 부부의 연간 카드 사용액이 3,500만 원이고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840만 원까지 아내 카드를 쓰고 나머지 돈은 남편 명의의 카드를 써야 된다 네.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나머지 금액 1,660만 원을 쓰면 되는데요. 신용카드로 이제 전부 썼다면 남편 연봉의 25%인 1,200만 원의 초과분은 460만 원입니다.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더 큰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460만 원의 30%인 138만 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 거죠. 물론 한도까지 여유는 162만 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지출을 늘리는 건 손해가 되니까 이 부부의 현재 소비 패턴에서는 이렇게 카드를 쓰시는 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맞춤 솔루션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자, 맞춤 솔루션 결과는요. 첫 번째,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아내의 명의의 카드들을 먼저 쓴다. 그래야 공제 기준이 되는 소득의 25%를 채우기 유리한 거죠. 그래서 공제가 적은 신용카드로 먼저 소득의 25%를 채우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840만 원, 체크카드 사용액은 1,000만 원으로 최대 공제 한도인 300만 원 소득공제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머지 금액은 남편의 체크카드로 소비를 해서 138만 원의 공제를 받는다. 그렇게 되면 부부의 연간 카드 사용액은 3,500만 원이고요. 공제액은 438만 원 되겠습니다. 깔끔합니다. 근데 공제액은 총 438만 원이고 부부가 합쳐서 70만 원 정도 돌려받는 건데 연 3,500만 원 쓰고 70만 원 받는 게 좀 유리 좋은 건가요? 좋은 건가요? 알쏭달쏭한데 3,500을 썼는데. 좀 적은 느낌이 싹 들면서. 그러니까 꼭 이제 필요한 소비라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쓰는 게 좋겠고요.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연말 정산을 받는 것 때문에 소비를 더 늘리는 거는 또 오히려 어리석은 짓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안 쓰는 게 우선이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부부 사례 나왔지만 부부의 협업 상당히 네. 중요합니다. 연초에 잘 계획을 짜셔서 원칙을 정해서 소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렵네요. 연말 네. 소득 정산. 아우, 하여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할 때마다 헷갈렸었어요. 네, 저희는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 그렇죠. 계산. 네. 그걸 아예 그것도 못하겠어요. 제 능력 네. 바뀝니다. 자, 네. 오늘도 알뜰하게 연말정산 챙기실 수 있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